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워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이웃집으로 이사온 가족과 친하게 지내면서 알게 된 사실로 인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내용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와 남편은 결혼하고 쭉 맞벌이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맡고 있어서 아이를 바로 낳기에 무리가 있어서 결혼하고 3년 후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도 계속 일을 하고 있어서 일에 치여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늘 많은 업무와 아이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남편 역시 회사에서 많은 업무 때문에 남편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시댁도 저희가 사는 곳과 너무 거리가 있다 보니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고 저희 친정도 엄마는 계시지 않고 아버지만 계셔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친정 언니가 한 명 있지만 언니가 거리가 있는 곳에 살고 있어서 전혀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계속 일을 하기도 했지만 워낙 제가 남들과 쉽게 친해지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주변에서도 전혀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이웃에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보통 아이를 낳으면 아이 엄마들끼리 친하게 지내는데 저는 일을 하고 있어서 엄마들과의 소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집, 회사 이렇게만 다니다 보니까 더 주변에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도 멀리 살거나 가정에 있으니까 자주 만나거나 도움 같은 걸 받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늘 혼자서 다 감당을 해야만 했어요. 그런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렇잖아도 애 혼자서 보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수시로 전화해서는 당신 아들 잘 챙겨주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밥은 어떤 걸 먹고 다니고 아들이 아이 때문에 잠은 잘 자고 출근을 하는지 이딴 걸 물어보시고 저나 아이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어머님은 오로지 당신 아들 생각밖에 안 하시더군요. 그래서 너무 서운하고 힘들어서 한 소리 했어요. 어머님, 너무 서운해요. 저랑 아이 안부는 안 궁금하세요? 뭐가 서운하다고 그러냐? 너도 애 키워서 시집 보내봐라. 그럼 내 심정 이해할 거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저는 둘째치고 손주 안부는 물어봐야죠. 잘 크고 있는 거 사진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애는 내가 말 안 해도 네가 알아서 어련히 잘 보겠냐? 그런데 우리 아들은 네가 그렇게까지 신경 못 써줄 거 아니야. 내가 다 아는데? 뭐라고요? 뭘 알아요? 아들이 그러던데 네가 애만 신경 쓰고 자긴 찬밥이라고. 이 사람이 그딴 말을 했어요? 너 시애미한테 그딴 말이 뭐냐? 아니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그만 실수했어요. 그런데 어머님 아무리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도 그 말을 다 믿고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시는 거죠. 저 이 사람 도움 하나도 안 받고 오로지 저 혼자 애 보면서 일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눈치 보면서 일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힘들면 일을 그만두면 되잖니? 너가 좋아서 다니는 회사 욕심을 부리고 다니면서 누가 누구한테 탓을 하는 거야? 아니 제가 욕심 부리고 다니는 것처럼 보였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제가 일 안 하면 대출금이며 애한테 들어가는 거 혼자서 어떻게 다 감당이 되겠어요. 이 사람 저보다 월급도 작고 언제 구조조정 당할지 모르는데 이 사람만 믿고 그냥 회사를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더 잘 나간다고 내 아들 무시하는 거냐? 어머님,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하나도 도움을 안 주는데도 제가 애도 키우고 일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칭찬도 해주고 아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애쓴다는 말 한마디라도 해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아들만 생각하냐고요. 저 같으면 그렇게 말하는 아들 혼내서 마누라한테 잘하라고 혼냈을 것 같은데 어머님은 진짜 너무하신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 너가 내 입장 되면 넌 그러겠다고? 어디 한번 내가 지켜보마. 너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볼 거야? 하시더군요. 전화만 하면 늘 이런 식으로 당신 아들만 챙겨서 전화도 하기 싫고 보기도 싫어요.
그렇게 몇 년을 시어머니랑 같은 이유로 늘 힘들었는데 시어머니 저를 끝까지 지켜보신다더니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죄송하게도 저는 시어머니가 사고를 당하셨다고 하는데 너무 시달리고 힘들어서 그랬는지 눈물 하나 나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와는 너무 거리가 생겨버려서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아버님과는 사이가 나쁘지 않아서 그런지 혼자 계신 아버님이 늘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지금 하는 일이 자기한테 안 맞고 너무 힘들다고 아버지 곁으로 가서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 놈이 시댁 근처에 있는 직장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아버님이랑 같이 살면서 직장 다니라고 하는데 그것은 싫다고 고집을 부려서 할 수 없이 시댁 근처에 방을 하나 얻었어요. 어차피 있어도 도움이 안 되는 놈이라 아버님한테 가끔 들러서 돌봐드리라는 마음에 직장 옮기는 것을 찬성하고 그때부터 주말부부로 지냈어요. 남편이란 놈 너무 어처구니 없게도 아이는 바쁘다는 이유로 놀아주지도 않고 늘 힘들다고 하더니 아버님 때문에 시댁 근처로 가는 것은 쉽게 결정을 해버리더군요. 육아에서 탈출하고 싶었던 사람이라 고민 1도 안 하고 쉽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편은 직장을 옮긴 곳에서 다행히 인정을 받아서 나름 돈도 많이 벌고 열심히 살았어요. 저는 아예 혼자서 아이를 봐야 해서 일은 조금 줄이고 아이한테 올인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크면서 자꾸 아빠를 찾아서 아이 교육을 위해서 또 한 번 큰 결정을 하고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이 있는 쪽으로 이사를 했어요. 이사하고 짐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집 근처에 있는 식당에 가서 남편이랑 아이랑 같이 나가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식당에 들어섰을 때 눈이 마주친 한 가족만 있었는데 그쪽도 아이가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얼핏 보니까 저희 아이랑 비슷한 나이로 보였어요. 저는 워낙 낯을 가리는 편이라 남들과 쉽게 말을 하는 편이 아닌데 그쪽 여자가 먼저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이사 오셨나봐요? 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어떻게 알았는지 생각했어요. 여기는 동네 사람들이 다들 친하게 지내서 다들 알아요. 못 보던 얼굴이라 물어본 거예요. 아, 네. 라고 대답을 하고 무시하려는데 언제 봤다고 자꾸 반말로 말을 계속 걸어서 첫 인상이 별로였어요. 자꾸 묻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주절주절 떠들어대더라고요. 저도 이사 온 지 몇 달 됐는데 이 집 식당 너무 좋고 여기 좋은 곳 많으니까 나한테 물어봐요. 그런데 애들은 비슷한 나이 같은데 엄마랑 아빠는 우리보다 어려 보이네 하는데 더 이상 말대꾸도 하고 싶지 않고 말하기 싫어서 가만히 있으니까 그 여자 어머 엄마가 말이 없구나. 그런데 엄마 인상이 너무 좋다 하면서 자꾸 말을 걸었어요. 남편 놈은 그런 여자가 마음에 드는지 맞장구를 치면서 얘기를 이어가는 거예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아이랑 그 아이가 같은 반이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관련 도움이라도 받을까 해서 마지막엔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어요. 쉽게 제 얘기를 하거나 친해지지 못해서 알고 지내면 불편할 것 같아서 연락처를 받고도 전화를 하지 않았는데 그쪽에서 연락이 왔더군요. 사실 저도 이사하고 바로 일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새롭게 알게 된 여자의 전화를 받아줬어요. 그 여자도 아이 어릴 땐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사 오면서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같이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다 보니까 급격히 친해졌어요. 저는 한 번도 아이 친구 부모와 친했던 적이 없어서 조심스러웠지만 만나면 즐겁고 재미있어서 자주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제 성격이 한번 친해지기 힘들어서 그렇지 친해지면 정말 잘하는 편이거든요. 이분도 그런 저를 알고부터는 너무 좋다고 자주 저희 집에 놀러 오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가족들과 함께 만나면서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 남편은 아쉽게도 직업이 시간대가 들쑥날쑥한 일을 하고 있어서 얼굴을 자주 볼 수는 없었어요. 그 여자 남편분이 없어도 저희 남편이랑 그 여자 그리고 아이들이랑 자주 만나서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한 번도 이웃하고 이렇게 가깝게 시간을 함께 보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너무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친하게 지내니까 더 자주 보게 되었고요. 사정이 있을 땐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니까 좋았어요.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오히려 친언니보다 더 그 언니를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과 그 여자 둘의 행동이 이상하게도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둘이서 지나친 스킨십, 비슷한 행동을 하는데 자꾸 거슬려서 한 소리 하려다가 괜히 서로 어색하게 될까봐 그땐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오히려 애들이 둘의 행동이 이상했는지 저희 아이가 저한테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엄마 화장실 갔을 때 새별이 엄마랑 아빠랑 어깨 동무했다? 저는 순간 기분이 이상했어요. 어린 애들도 이 둘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낄 정도면 내가 이상한 것은 아니었구나 싶었어요. 그래도 괜히 애한테는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아서 별거 아니라고 안심을 시켜줬어요. 둘이 워낙 친해서 그런 거야 라고 말을 하니까 애가 고개만 갸우뚱거리더군요. 그 이후로 저 있을 때도 서로 몸을 터치하는 행동을 자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땐 애들도 신경을 쓰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저는 이 둘의 행동이 더 이상하게도 달리 보이고 느낌도 깨름직했어요. 그런 기분 때문에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려고 하니까 둘의 모든 행동이 다 이상하게 보이고 느껴져서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넌지시 지나가는 말로만 얘기를 했어요. 뭐야, 둘이 수상해. 왜 이렇게 서로 만지는 것이 자연스러워? 자꾸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네? 했더니 저보다 5살 많은 언니인데 그 여자가 내가 한참 어린 동생이랑 뭘 하겠어? 그리고 친구 아빠인데 넌 그런 말을 하냐? 너 장난하는 거지? 장난 아닌데 둘이 이상해 했더니 갑자기 남편 놈이 난 연상도 좋은데? 뜬금없이 그딴 말을 하면서 혼자서 웃는 거예요. 속으로 미친놈 지랄한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놈이 그날 술을 과하게 먹더니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누님, 혹시 연하는 어때요? 하는 거예요. 이놈이 술이 약해서 술을 많이 먹는 편이 아닌데 그날따라 과하게 먹어서 돌았는지 저도 있는데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언니가 놀라는 표정을 하더니 어우, 미소 아빠 그만 드셔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놈이 누님 얘기하니까 들어야지 하면서 또 말을 듣더군요. 누가 보면 둘이 부부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쨌든 둘이 기분이 업이 되어서 집에서 2차를 하자고 해서 결국 2차를 집에서 먹게 되었어요. 애들은 늦은 시간까지 있다 보니까 그 언니 딸이 잠이 들어서 그냥 저희 집에서 재웠어요. 저희 딸도 그 아이와 함께 자기를 원해서 저희 집에서 재우기로 하고 그 언니는 혼자서 갔는데 남편 놈이 밖에서 술 좀 깰 겸 바람 좀 쐬고 온다고 해서 저는 믿고 씻으러 들어갔어요. 씻고 나와봤더니 아직도 남편이 들어오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해서 남편을 데리러 나갔는데 어디에도 없었어요. 혹시나 해서 집 주변을 둘러봤는데 어디에도 없어서 전화를 했는데 받지도 않더군요. 괜히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설마 하는 마음에 그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언니 역시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저는 그냥 그 언니 집으로 갔어요. 벨을 아무리 눌러도 나오지 않더니 한참 뒤 문을 열어줬는데 씻고 나온 모습이었어요. 씻느라 전화를 받을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혹시 이 사람 연락 못 받았냐고 묻는데 이 언니 표정이 다른 때와 달랐어요. 모른다고 하는데 문을 활짝 열어주지도 않고 들어오라는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땐 그 이상한 기분을 뒤로하고 집으로 왔는데 한참 뒤 남편이 왔어요. 어디 다녀왔냐고 물었더니 골목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믿지 않았어요. 집에 와서 자꾸 드는 생각은 그 집을 다 뒤져보지 않은 것이 나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 이후로 물증은 없지만 심증이 가서 거리를 두고 지냈는데 이것들이 저 모르게 따로 만나고 있는 것을 우연치고는 기가 막히게도 그 언니 남편한테 들키고 만 거예요. 그 남편이 일이 있다고 출장을 갔는데 이것들이 제 눈을 피해 놀러 갔는데 하필 그 여자 남편이 출장 간 곳으로 놀러를 간 거예요. 그 여자 남편은 출장 장소가 바뀐 것을 아내한테 말한다는 것을 깜빡하고 일을 갔던 모양이에요. 일을 하다 점심 먹으러 갔다가 셋이서 마주치게 된 거죠. 그날 그 식당은 뉴스에 보도가 될 만큼 난리가 아니었다고 해요. 저는 남편이 폭행을 당해서 병원에 있다고 해서 한 걸음에 달려갔는데 기가 막힌 현장을 보고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병실에 깁스를 하고 누워있는 새끼한테 가방으로 얼굴을 사정없이 때려줬어요. 너 이딴 짓을 나 모르게 지금까지 즐기고 있었니?
정말 지독하다. 너희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우리들을 농락할 수 있니? 넌 천벌받을 거야. 너 평생 병신으로 살아라. 넌 살 가치도 없고 바람 피고 싶었으면 끝까지 모르게 하던가. 이렇게 긴 시간을 속일 정도로 좋았으면 이혼을 하고 만났어야지. 둘 다 뭐하는 짓이야? 개만도 못한 새끼. 넌 앞으로 미소 볼 생각 하지도 말고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마라. 하고 저는 사정없이 그 새끼 급소를 가방으로 쳐버렸어요. 넌 그게 병신이 되어야 인간이 될 것 같다. 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새끼를 뒤로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년한테도 갔어요. 넌 인간 쓰레기야. 나이 먹고 할 짓이 없어서 아이 친구 아빠랑 놀아나냐? 넌 내가 손 안 봐도 네 남편이 벌써 다 반아서 더 이상 볼 게 없구나. 니네 둘은 이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 앞으로 더한 고통이 있을 걸 생각하고 살아라. 라고 말하고 나왔어요. 그 여자 남편한테 얼마나 심하게 맞았는지 이가 몇 개나 빠지고 목이며 팔다리 모두 기부스를 했더군요. 남편 새끼도 거의 마찬가지를 하고 있었고요. 저는 대신 손을 봐준 그분한테 감사할 따름이었죠. 저는 법적인 도움 다 받아서 이혼하고 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어요. 남편 놈은 태어나고 또 한 번 그 여자 남편한테 폭행을 당하고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 둘은 그 남편 놈한테 평생 이렇게 당하고 살지 않을까 싶네요.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레 난 사건 아니죠? 돈을 함부로 돌리면 안 되는데요.